안녕하세요. 건강의 홍수 속에서 진짜 팩트만 골라 분석해드리는 웰리스 노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물 내리시기 전에 혹시 변기안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그냥 물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소변이 평소와 달랐다면,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경고를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어제 술 한잔 해서 그렇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 통계와 수많은 임상 데이터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입을 닫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수집한 국내외 신장내과 학술 자료와 논문을 바탕으로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3가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거품료의 진실, 그리고 허리 통증과의 구분법을 명확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바로 거품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거품이 나면 신장병이다라는 공포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낙차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거품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변기의 낙차가 크면 공기가 섞여 들어가죠.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거품은 비눗방울처럼 크기가 제각각이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위험한 거품은 그 성질이 살짝 다릅니다. 바로 단백뇨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장의 구조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그 촘촘한 체막이나 커피 필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신장 필터는 구멍이 아주 작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큰 덩어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직 노폐물과 수분만 내보내죠.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염증으로 이 필터가 손상되면 구멍이 넓어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럼 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은 물과 섞이면 거품을 만드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계란 흰자를 휘저으면 머랭 거품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즉,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 마치 맥주 거품이나 카푸치노 거품처럼 입자가 아주 곱고 빡빡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지속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문헌을 교차 검증해 본 결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기준은 5분입니다. 소변을 보고 5분이 지났는데도, 혹은 변기물을 한번 내렸는데도 변기 벽면에 거품이 살짝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물리적 거품이 아니라 단백질이 섞여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백뇨라는 개념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고열에 시달렸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콩팥 필터가 헐거워져 거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며칠 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확인법은 일주일의 법칙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첫 소변에서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는 거품이 보인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번째 신호는 통증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가 뻐근하면 신장이 안 좋은가?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잡는 그 부위는 신장이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대부분 척추 주변의 근육통이나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면 신장은 생각보다 위쪽에, 그리고 등 쪽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 즉 늑골 아래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그럼 신장이 보내는 통증은 일반 요통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자세를 바꾸거나 허리를 숙일 때, 즉 근육을 쓸 때 찌릿하고 아픕니다.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하면 좀 나아지죠. 하지만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우의 염증, 신우신염, 돌이 생겼을 때 요로결석 같은 통증은 다릅니다. 첫째, 자세와 상관없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뒤쪽으로 묵직하고 불쾌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타진 통증입니다. 등 뒤쪽 갈비뼈 아래를 주먹으로 살살 탁탁탁 두드렸을 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건 근육이 아니라 내부 장기, 즉 신장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우염이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타진을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 손바닥을 갈비뼈 등 쪽에 갈비뼈 끝나는 지점에 대시고 오른손으로 두세 번 통통통 치십니다. 이게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은 통증인데 신우염 걸렸을 때는 정말 아픕니다. 등 뒤가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이게 무슨 문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의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있으면 동시에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소변 볼 때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신장에 세균이 침투했다는 응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내과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통증은 빨리 응급실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역시 가장 정확한 것은 수치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손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이 없어도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복잡한 영어 약자의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해보자면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신장이 일을 잘하면 이 쓰레기를 소변으로 싹 내보내서 피 속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 신장이라는 청소부가 파업을 해서 혈액 속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1.2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내 신장이 몇 점짜리 성능을 내느냐는 거죠. 90점 이상이면 1등급,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 이하라면 증상이 없어도 의학적으로는 만성 콩팥병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검진표를 볼 줄도 알아야겠지만 의사 선생님과 꼭 대화를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검진 확실히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의학적 팩트와 이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조금 보태볼까 합니다. 저도 한때는 건강을 좀 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거품료를 발견하고 덜컥 겁이 나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지만 신장의 사구체는 한번 굳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치 하나보다 추세를 좀 봅니다. 작년 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0.8이었는데 올해 0.9가 되었다면 정상범위 아니어도 경각심을 가집니다. 아, 내 필터가 조금씩 막히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 검사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학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내과 가서 소변 검사하고 싶습니다, 피 검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몇천원, 몇만원 안으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공포를 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며 밤새는 것보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가서 정상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 게 정신건강에도 신장건강에도 훨씬 낫더군요.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보십니다. 그분들에게 내 몸의 미세한 변화까지 다 기억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몸의 데이터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챙겨야 하는 주치의는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엔 여러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찾아보세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단백뇨를 의심하라. 둘째, 허리가 아니라 등 뒤쪽 깊은 곳을 두드렸을 때 요 갈비뼈, 뒤쪽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을 쳐보시면 압니다. 요 통증은 신장의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표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거나 거품이 보이기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많이 마셔라, 채소 많이 먹어라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오히려 어떤 채소는 신장이 나쁜 분들에겐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고 마신 이 주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수많은 논문에서 경고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1위,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 세포를 달래주는 기적 같은 식재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더 깊이 있는 건강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문해력을 응원합니다. 웰리스노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